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묻습니다. 마음주치의 노래하는 의사 김창기입니다. 이번 주 마음주치의는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과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이번 주에는 청소년의 마음을 함께 탐구해보고 있는데요.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인생의 숙제죠. 실제 임상에서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인해서 내어나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죠. 예, 많습니다. 크게 한 3가지 경우로 원인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이 청소년이 행동 문제가 있어서 예. 그걸 다루려다 보니까 2차적으로 이제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.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사람 사이에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. 예. 근데 이제 우리가 남 같으면은 안 맞으면은 뭐 자주 안 만나면 되는데 부모 자식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? 너는 꼭 네 아빠 같아가지고. 그런 경우도 문제고요. 또 세 번째는 부모님이 문제가 있는 예. 경우도 있습니다. 뭐 가정 폭력, 집안이 불안정한 거죠. 뭐 그렇죠. 심하게 아동 학대, 부모님이 우울증이 있거나 알코올 문제.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청소년이 고통받고 또 갈등이 생기고 예. 이렇게 크게 3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. 사실은 부모님의 문제들이 더 크지 않을까요? 비율이? 글쎄 그거를 뭐 딱 나눌 수가 없는데 이게 좀 믹스돼 가지고요. 그렇죠. 나중에는 같이 이제 악화되죠. 예. 우리가 보통 흔히 애정결핍이라는 표정을 많이 쓰잖아요. 정신건강의학 입장에서 애정결핍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? 이 애정결핍이라는 게 결국 청소년이 원하는 만큼의 애정을 부모에게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증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죠. 예. 뭐 굉장히 불안하다든지 예. 혹은 마음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이 공허하다든지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이 나오기도 합니다. 그렇죠. 아까 말씀하신 뭐 손톱 물어뜯기부터 시작해서 자극, 심한 경우에 즉각적 만족. 예, 심한 경우에는 자해. 근데 이제 자해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애정결핍 정도인지 혹시 뭐 좀 아동 학대에 준하는 경험은 없었는지 이런 것까지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. 꼭 신체적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요. 예. 어린 시절에 애정결핍이 청소년기에 문제 행동을 만든다. 이런 인식이 맞는 걸까요? 아니면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걸까요?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애정결핍을 느낀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도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릴 때 애정결핍 느꼈다고 다 문제가 생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걸 또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. 자기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을 때 또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또 뭐 재능을 드러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행복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한때 애정결핍이 느꼈지만은 그 어떤 상황에 의해서 피치 못할 여건으로 그랬던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이후에 상황이 좋아지면서 다시 그게 또 관계가 복구가 되면서 또 혹은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친구를 만나면서 그렇죠. 또 어른이 되면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든지 그래서 이거를 사실 보상하고 살아가고 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. 그렇죠.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에서도 어린 시절에 학대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 성인이 되어서는 잘 살고 있더라라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내 애가 애정결핍이라는 거야?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죠. 억울하기도 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시잖아요. 그러면 애들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엄마 아빠 맨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? 이러면 말문이 턱 막히고 할 말도 없어지잖아요. 바빠 하면서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원죄입니까? 아니면 애들이 사기를 치는 겁니까? 주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?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받은 거거든요.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. 애가 너무 많이 원하는 애거나 부모님이 실제 좀 적게 줬거나.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실제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어쨌든 자기가 많이 사랑받고 있다. 이렇게 충만감을 느낀 아이들이 자신감도 있고 크면서 또 뭐 이렇게 대인관계 같은 것도 되게 잘한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의 애정 욕구에 부모님이 맞추는 게 맞다는 거죠.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. 제일 중요한 게 따뜻함, 일관성, 아이들이 보내주는 신호들을 잘 보는 민감성. 이걸 잘 유지한다면 애들이 나 사랑받고 자랐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겠죠. 맞습니다. 그게 한 만 3세까지 특히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렇죠. 자, 이소희 과장님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, 중요한 이야기 마음 처방전으로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소희 과장님과 함께한 마음주치의는 오스카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물으러 돌아오겠습니다.